환자가 무너지면 가족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조현병은 가족의 병이다 라고 말하는, 가족이 먼저 이해받고 회복을 할 때 환자도 분명히 회복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거든. 이게 내가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면서 배운 이제 중요한 교훈이야. 결국 그거는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지. 가족이 같이 회복할 때 환자의 치료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이게 나의 관점이고 진료에서 늘 붙잡고 가는 원칙이야. 그래서 이런 철칙들을 지키니까 환자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또 가족들도 같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길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준비하는 주제가 조현병이잖아. 근데 내가 맨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조현병은 그냥 환자의 개인 문제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형은 사실 맨날 이걸 이 환자만의 가족이 절대 아니다, 이건 가족 전체의 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좀 겉으로만 보게 되면 좀 환자 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 사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약물 치료를 받거나 또 뭐 환청이나 망상을 직접 겪는 것도 모두 환자 본인처럼 보이게 되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걸 자세히 얘기도 해보고 좀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자가 무너지면 가족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 구체적으로 가족들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봤던 환자들의 부모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을 탓하시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일례로 뭐 미국에서는 어떤 그 한국계 부모가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막 내가 죽였다 이래서 진짜로 막 경찰에 가가지고 재판까지 간 그런 일례도 있잖아.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아이가 아픈 게 부모인 내 탓이다 약간 이렇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보다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뭐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혹시 뭐 우리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런 질문을 나한테 정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 내가 체질의학을 그렇게 치료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데도 이런 게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이냐 우리 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데 사실 조현병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특정 환경 때문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 그럼에도 일단 본인들의 자녀 또는 뭐 부모님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인데, 조현병 치료는 엄청 장기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입원 치료도 되게 여러 번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또 재입원하게 되고, 검사나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 입원, 응급실도 자주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엄청 다양한 치료 과정을 겪게 되거든. 그래서 심지어 환자가 일을 거의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결국 그 모든 이제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들한테 전해진다고 봐야지. 그래서 사실 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토로하시는 그런 힘든 점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가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가족들은 환자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기도 한단 말이야.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과 너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분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사랑과 분노, 연민과 짜증 이런 게 뒤섞이면서 결국 갈등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래서 가족 관계 자체가 좀 병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약만 꾸준히 먹으면 조현병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 그럼 그게 전부는 아닌 거야? 일단 쉽게 설명하면 약은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긴 하거든. 불길이 커질 때 잠깐 꺼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을 먹음으로써 환청이 줄고 망상이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다는 사실이거든. 사실 나에게 처음 온 조현병 환자 보호자들이 말하는 게 있거든.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한 번씩 확 증상이 올라오고 힘들어한다. 도미노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고,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환자도 가족도 지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소수의 어떤 분들은 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닥 없었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도 또 큰 편이야. 아까 말했듯이 급성 증상들은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로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뿐이라는 이제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그리고 이 약들을 오래 먹었을 때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삶 자체는 더 힘들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체중 증가, 손발 떨림 같은 증상들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진료를 본 조현병 환자분은 9년 동안 조현병 약물을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진짜 이렇게 치료받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족은 이런 환자를 보면서 답답하고 이제 환자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보면서 또 미안해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단호하게 좀 얘기를 드리거든. 분명히 약이 필요한 순간은 있지만 이 약들만으로는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 이게 조현병 치료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진료실에서 본 실제 사례 하나를 알려줄 수 있어? 딱 한 1년 전쯤에 남자 대학생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이 환자는 갑자기 뭐 사람들이 나를 미행한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어. 뭐 이런 비슷한 망상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정보기관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뭐 고위직 인사들이 나의 폰을 도청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밤마다 방 안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그냥 스트레스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고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된 거야. 그때부터 가족 전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을 줄이고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어머니는 아들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로 건강이 무너지게 됐어. 동생은 또 너네 형 조현병이다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정작 환자는 한 명인데 사실상 가족 전체가 사회와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조현병은 가족의 병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이 아프다는 게 이해가 되긴 되네. 근데 그렇다면 결국 약만으로만 부족하다면 형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야? 내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무조건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현병이 오게 된 원인을 찾고 이것을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건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무조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병이 오게 된 원인이 있게 돼 있거든. 최소한 내가 치료한 조현병 환자들의 케이스에서만 봐도 그래. 단순히 뇌의 이상보다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이 환자에게 환청, 망상 등이 오게 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걸 치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다이어리가 이제 환자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뭐 좀 다 돌아보게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각각의 질문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본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뭐 과거에서는 뭐 어린 시절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은 누구였나, 그리고 뭐 현재에서는 내가 지금 가장 자주 피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나의 시선으로 한 장면만 기록해 본다면 어떤 장면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미래에는 회복 이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 대략 이런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가족들이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또 반대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의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내 가족이 조현병을 진단받은 이유가 무조건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그래야 적절한 케어도 분명히 가능하거든. 그리고 지금 약 먹었으니 증상이 좀 덜하네, 그냥 이걸로 쭉 관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약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 결과는 내가 일전에도 자세히 설명해 놨듯이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 사실 조현병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보다 가족일 때도 있어. 물론 환자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환자만큼 가족들도 진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가족은 누구보다 환자를 잘 알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해. 뭐 억울함, 분노, 좌절 같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가족 스스로도 병에 걸리기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진료실에서 가족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많거든. 이게 내 철칙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억울함,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가족들이 나랑 같이 꺼내놓고 가족들과 또 원인을 찾아가. 가족이 먼저 이해받고 회복을 할 때 환자도 분명히 회복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거든. 이게 내가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면서 배운 이제 중요한 교훈이야. 형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치료의 핵심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된다는 거네.
맞지?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환자의 환청이나 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 모두가 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치료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는 약에만 의존하다가 회복과 무너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가족은 결국 여기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그거는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지. 가족이 같이 회복할 때 환자의 치료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이게 나의 관점이고 진료에서 늘 붙잡고 가는 원칙이야.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환자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한다면? 조현병은 분명히 힘든 병은 맞아. 나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내가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도 있고 그래서 이 조현병이란 병이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족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지쳐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길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책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조현병의 원인을 전문가와 같이 이제 진단을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뇌의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자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서 찾는 원인이야. 그리고 셋째는 가족도 치유의 대상이다.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분명히 같이 회복을 하고 본인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이런 철칙들을 지키니까 환자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또 가족들도 같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길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치료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